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수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8월 23일 금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악소리, 비명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판결이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 4단계 용도 변경 관련 사건이죠. 김인섭 로비스트,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오늘 2심 선고를 받았는데 징역 5년 그대로 1심이 확정이 됐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2억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 1-1부입니다. 김인섭에게 징역 5년 63억 5,7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 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 전 회장, 정바울은 아시아 디벨로퍼먼트, 그 백현동 개발업자죠, 의 청탁을 받고 수행을 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기준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김인섭은 합법적인 대관 업무를 했다. 그러니까 이 성남시에 일종의 합법적인 로비를 해주는 정바울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관 업무, 합법적인 대관 업무라고 하죠. 대관 업무는 관청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 재판부는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아니다. 이것은 이재명의 핵심 척건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죠. 정진상에게 로비를 해서 그 인허가권을 가지고 그 인허가권을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인허가권을 활용을 해서 이 정바울에게 엄청난 이익을 몰아주고 거기서 그 대가로 77억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한바식당 운영권을 받은 혐의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뇌물을 받았다고 선고를 한 거죠. 이게 왜 이재명이 악소리를 내야 되냐 하면은 일단 재판부는 이렇게 오늘 판결문에 적습니다. 피고인, 그러니까 김인섭이죠. 김인섭이 이재명 대표, 이재명의 이름을 적시를 합니다.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 두 사람의 이름을 판결문에 그대로 적어서 읽죠. 그 판사가. 그러니까 이재명 정진상과의 친분을 토대로 김인섭이 그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 개발업자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던 것도 아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정바울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 단지 이재명 정진상과의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그 민원을 해결해 준다고 했고, 그래서 백현동 용도 부지를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2단계 상향을 요청을 했지만은 그걸 안 들어줬는데 성남시가 갑자기 김인섭이 이걸 맡고 나서 브로커로 전면에 나서면서 4단계가 상향됐다. 자, 그겁니다. 이게 왜 이재명에게 치명상이 되느냐 하면은 이재명은 지금 선거법 재판을 곧 1심 선고를 받게 되죠. 선거법에서 그 위반한 게 2개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인데 하나는 고 김문기세를 몰랐다 하는 것, 또 하나는 백현동 이야기죠. 이재명은 지금 그 선거 때 이 백현동이 용도가 4단계 갑자기 상향된 것은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였는데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 압력 때문이었다. 압력을 받아서 용도를 이 4단계 상향을 해준 것이지, 그때 국가균형발전 촉진법과 관련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토부의 압력 때문이지 김인섭과의 어떤 친분 때문에 한 게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도 여전히 이재명은 이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 변경은 국토부 압력 때문이었다. 자,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이 성남시 공무원들이 전부 다 나와서 담당 공무원들이 정언을 다 했죠. 뭐 국토부의 이 압력, 그것은 굳이 꼭 이것을 4단계 용도 상향을 해주라는 건 없었다.
그리고 이 국토균형발전법에 따라서 좀 그때 그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용도를 좀 풀어주라는 거는 있었는데 강제성은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용도 변경이 갑자기 허가가 떨어진 것은 이 김인섭이 그쪽에 로비스트로 등장하고부터다. 이런 취지의 이 정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 그래서 이 유죄가 확정이 된 것이니까 이재명의 말과는 다른 결론이 그 법원에서 나온 것이죠. 이렇게 법원에서 이 결론이 나왔으면은 이재명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곧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이재명 재판부에도 이것이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죄가 나올 확률이 가능성이 더욱더 굳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는 이거죠. 김인섭이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 사이에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조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로부터 77억 원 그리고 5억 원 상당의 한밭식당 사업권을 수사한 혐의로 기소가 됐던 거죠. 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진행이 됐고 그때 옹벽 아파트 해가지고 한참 논란이 됐던 그 아파트입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4년에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 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가 됐는데 이듬해 1월에 김인섭을 영입한 뒤에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이 영입한 뒤에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을 해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를 했다. 그래서 아시아디벨로퍼먼트는 3천억 원대 분양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인섭에게 77억 원을 줬다. 그리고 5억 원 상당의 한밭식당 사업권도 줬다. 이 김인섭이 정바울에게 200억 원을 요구를 했다. 왜 요구를 했느냐? 200억 원 어디에 쓰려고? 200억 원 중에서 100억 원은 자기 것이고, 근데 지금 77억 원은 이제 가져갔죠. 100억 원은 자기 것이고, 나머지 100억 원은 그분들 것이다. 이재명과 정진상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 정언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검찰이 다 들여다봤을 것 같은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그 결과는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은 김인섭이 성남시 비선 실세로 통했으며 2006년에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의 측근 정진상에게 이재명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 방법 이런 것도 조언을 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 사무실도 임대해줬다. 그리고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에서는 선거대책본부장까지 지냈습니다. 그 김인섭입니다. 이재명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나중에 이재명은 관계가 멀어졌다고 했지만은 그 이후에도 접촉을 한 정황들이 나타났고 정진상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김인섭을 면회를 가고 해서 인허가 장사를 했다는 의혹들이 지금 사실로 오늘 고법까지 확정이 됐죠. 1심, 2심 다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죄로 그대로 이제 굳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이 거짓말 했던 것, 그것이 김인섭 때문이 아니고 국토부 압력 때문이었다고 한 이것은 거짓말이 확실해지는 셈이죠. 그래서 그 거짓말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악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특히 아침에 제가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은 지금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오늘 선거법 마지막 피고인 신문이 있고 9월 6일 구형이 나올 예정이었죠. 구형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10월 초에 1심 판결이 선거법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오늘 재판이 안 열려서 구형이 9월 20일로 미뤄졌고 그러면 1심 판결도 10월 중순으로 약간 한 2주 동안 연기됐다. 그래서 이재명은 일단 모든 재판 중에서 첫 1심이니까는 관심이 엄청나게 쏠려 있죠. 정치권 관심도 다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한 2주 동안 연결했기 때문에 또 약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지 모르지만
그 2조가 연기가 된 그날 김인섭의 25년 실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이 김인섭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1심은 유죄가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